네, 네 번째 시간이네요. 자, 이제 두 개 남았는데요. 국회 입법고시 지금 5년치 기출하고 있고 네 번째 시간에 2018년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문제인데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네요. 저는 이런 질문이 참 싫어요. 옳은 거 고를 때 그럼 틀린 거 4개를 골라야 되잖아. 쉽지 않아. 어쨌든 자, 보시면 자, 1번 보시면요. 헌법재판소는 자, 민법 제746조의 명예회복이 적당한 처분의 사제 광고를 사제 광고가 키워드입니다. 사제 광고 케이스 결론을 아시나요? 자, 위헌입니다. 위헌. 자, 1번 해설에 실어들었는 것처럼 자, 사제 광고를 민법 제764조가 사제 광고 제도로 포함한 취지라면 자, 요거는 위헌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제 광고 사건은 위헌이다. 키워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뭐 시의성이 좀 떨어져서 내용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만 중요 판례였는데 지금은 그냥 결론만. 자, 2번 병역 거부에 대해서 양심 자유와 국방 의무가 충돌할 경우에는 규범 조화적 해석의 방법을 근거한 대체 복무제를 해야 되는데 대체 복무제를 채택하지 아니한 거는 이거는 위헌인가요? 위헌이죠, 당연히. 이제는 그 출제 당시에는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맞는 지문이 된 겁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복수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은 그 당시엔 이거 나올 때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이 판례가 없었으니까 요게 18년 판례거든요. 18년 6월에 나온 판례인데 이 시험에 이 판례가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자, 양심적 병역 거부 특히 키워드 병역 종류 조항에서 대체 복무를 해야 하지 않은 거 요게 양심의 자유 침해다 요겁니다. 자, 3번 준법서약제. 결론부터 준법서약제도 요거는 합헌인가요, 위헌인가요? 합헌입니다. 합헌.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가석방 할 때 내가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 할 때 준법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란 법률 잘 지킬게요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이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심의 영역 자체를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우리 판례는 봤네요. 3번을 보시면 4번 침묵의 자유. 침묵의 자유는 사실에 관한 지식 또는 기술의 지식의 진술을 거부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양심은 제가 해설에도 달았는데 양심은 윤리적인 결정이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나의 판단입니다. 요거를 강요받지 않는 게 바로 양심의 자유거든요. 그럼 이건 윤리적 결정이니까 사실적 지식은 그러면 양심의 자유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내 마음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4번은 기술적 지식, 사실에 관한 지식 요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 5번은 교화상 구급 목적의 부적당한 기사, 조직 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 기사에 대해 신문을 삭제한 후에 수용자에게 구독해 하는 거. 이거는 알 권리의 과잉 침해가 아니다. 합헌이란 얘기죠. 아니 그 구금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직 범죄 수개가 두목이 거기 가 있는데 그 신문 중에 그 걔를 막 비판하는 신문 기사가 있어. 그걸 그대로 보게 하면 얘가 분노해가지고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잖아. 그 안에서 막 화도 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최대 막으려고 어쨌든 최대한 교환 목적이든 구금 목적에 부적당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오려내서 그걸 빼고 신문을 보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과잉 침해까지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복수 정답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과 5번 되겠습니다. 자, 2번은 헌법의 재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보면 개정 절차는 떠오르시죠?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했어요.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제안은 누가 하고 그다음 국회로 가서 공고하고 국회 가서 투표까지 하는 거. 자,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더라도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해설을 보시죠. 어쨌든 저는 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문을 좀 헷갈려 할까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형식과 무관하게 헌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 전에 있는 겁니다. 되게 다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겠어요?
어쨌든 헌법 전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헌법의 내용이 아닌 게 다만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쨌든 헌법 전에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라서 요거는 이제 어떤 판례의 지문은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거는 그냥 어떤 그 상식에 관한 문제고요. 그리고 뭐 헌법 교과서에는 당연히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헌법 개정안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한되고 30일 이내에 투표에 회부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틀렸네. 자, 국민투표는 과입니다. 과반수 유효투표수를 갖고 거기서 또 과반수 찬성을 해야 돼요. 두 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 요거 했다고 확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은 헌법 개정 무한개설. 헌법 개정 무한개설? 헌법 개정을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계속 개정할 수 있어. 이거는 보통 법실증주의자들이에요. 법실증주의자?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여러분들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법실증주의자들인데 얘네들은 뭐 켈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있는데 법실증주의자들은 그런 거죠. 법과 현실을 완전히 구분해요. 현실과 법을 완전히 구분하고 사실적인 부분과 규범적인 부분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완전히 분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비동사 존재한다. 존재. 이거는 규범해야 한다. 이런 구에 나누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요. 법실증주의자들은 어쨌든 규범의 영역에 속한다면은 우열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법에. 그래서 재정 권력, 개정 권력 이런 걸 자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제한 대로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아무튼 뭐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요. 1시간짜리 설명이 될 수도 있고요. 자, 4번.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의 정년. 정년 동그라미 하시고 정년에 관한 거는 전부 다 헌법에 없습니다. 헌법에는 정년에 관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4번은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라도 변경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5번. 어떤 헌법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재정 규정이고 어떤 것이 개정 규정인 것이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각 개별 규정의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해야 할 형식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맞는 지문이겠네요. 자, 요거는 제가 해설을 실어드렸는데요. 해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설에 제가 그 적은 문단 자체가 다 중요해요. 요거는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거죠. 이념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게 참 헷갈립니다. 요거 체크를 딱 해두시고요. 그래,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을 인정할 수 있긴 있지. 그런데 그 우열이 말이야. 어떻게 뭐 그것이 진짜 어떤 효력이 얘가 얘를 이기고 얘가 얘를 이긴다. 이런 효력적인 차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뭐 따져보면은 그래 이념적으로는 이게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겠지. 이게 자유를 얘기하는 거 이건 규제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 효력이 세니까 요거를 효력을 배정하고 이런 효력상 차등은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가시겠습니다. 3번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국적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1번 부계혈통주의. 부계혈통주의 이거 위헌 아닙니까? 당연히 위헌이지. 부계혈통 위헌입니다. 그냥 남녀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제가 실어드렸는데요. 요거는 평등원칙 위배된다라고 했고 헌법 불합치가 된다라고 했고요. 제가 적어드린 제가 인용한 요 문구만 보시면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자녀를 낳는다. 그러면 아빠가 외국인이니까 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거죠. 엄마는 한국인이지만 이건 차별이지. 남녀 평등에 위반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국적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부 또는 모.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게 위헌받고 바뀌었을까? 이상합니다. 아무튼 자, 이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78년부터 98년 사이에 태어난 모계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면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국적 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만 국적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특례 적용을 받은 모계 출생자가 그 권리를 조속히 행사하도록 하여 권리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거. 자, 이거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 있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막 권리를 남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신고한 사람들만 국적 취득하도록 할게라고 하는 규정은 합헌입니다.
자, 3번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 허용되는 거 아시죠? 복수국적 허용됩니다. 어쨌든 얘는 복수국적자는 우리 한국 국적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 미국은 속지주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원정 출산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걔는 어릴 때는 한국과 미국 국적이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적법에서는 짤 없죠. 3번 보시면 자, 복수 국적자는 제1국민령에 편입된 날로부터 이제 만 18세 된 거야. 성인이 될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 이탈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래서 병역 해소를 해야지 국적 이탈이 가능해.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국적을 벗어날 수가 없어. 너는 무조건 군대 가야 돼. 군대 안 갔다? 그럼 처벌되는 거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합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현재도 이거는 유효한 법률이에요. 4번 국적법에서 복수국적자가 국적법에서 정한 근데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장관은 1년 내에 선택을 명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국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5번도 잘 보시면 국적법에 따라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하고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 뜻에 현저히 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딱 직권으로 야, 너 6개월 내에 하나만 선택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국적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실어드린 요 정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헌법 전문입니다. 전문에 나오면은 무조건 나오는 지문이 있죠. 헌법 전문에 3.1운동 정신 여기서 바로 기본권이 나오느냐? X 아닙니다. 딱 나오네요. 1번에.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어쨌든 중요한 거야.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 중요한 거지. 해석 기준이야. 짱이야, 짱짱맨인데 그런데 개별적 기본권 도출은 아니야 이거죠. 그렇죠? 요거 헌법의 기본 원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전에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경제 조항 11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념적으로 훌륭해. 좋아. 좋은데 해석 기준 오케이. 좋은데 그걸로 구체적인 기본권이 도출되나? 그건 아니다. 이거죠. 자, 이제 2번 보시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표현은 요걸 하면 응분의 헌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볼까요? 자, 제가 결정 요지까지 실어드렸는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실어드렸네요. 자, 보시면 사실 1번 해설도 잘 보세요. 제가 실어드린 거 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2번 보시면 판시사항이 그거죠. 국가에게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해줄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네요. 이건 적극이라고 했는데 있다고. 결정 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은 요거에 대해서 명문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한 임시정부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 그럼 독립유공자들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3.1운동 짱짱맨 임시정부 짱짱맨 하고 있는데 당연히 독립유공자들은 우리는 당연히 이걸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되고 예우를 해줘야죠. 그런 헌법상 의무가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인 것 같지만 자, 이 표현 알아두시고요. 자, 3번 위안부네요. 너무 슬픈데 위안부로 강제 동원돼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산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해야 될 의무는 지금의 정부의 보호 의무에 속하지. 그러니까 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판례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다 실어드렸습니다. 어쨌든 판시상을 실어드렸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 외교 통상부 장관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 요게 바로 위헌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례였죠. 요 판례가 나왔을 때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 우리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해설을 좀 상세히 실어드렸으니까 요 정도는 꼭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보시면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제가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추려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 없이 다 일일이 찾아서 언제 봅니까? 제가 실어드린 것만 봐도 너무나 충분하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제가 다 선정해서 아주 까다롭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실어드린 거기 때문에 공부할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4번 보시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의무는 독립유공자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해야 된다는 뜻일 뿐 특정인을 꼭 인정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자, 5번 우리의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더라도 원폭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장치가 방치되면 일제에서 강제 이주 당했는데 하필 히로시마에 살았던 거야. 그런데 원폭 피해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강제 징용돼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본이 잘못한 거지. 일본한테 국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 못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거를 부담해야지. 이런 의무를 부담해야죠.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1번이었어요. 1번. 자, 이제 5번 넘어가시면 이거 헌정사네요. 매년 나오네, 매년. 자, 어쨌든 이 정답은요. 일단은 옳지 않은 거. 나머지는 다 옳은데 3번이 틀렸네요. 3번 틀렸는데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왜 나왔나 싶어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관한 규정은 우리 현행부터 시작됐습니다. 현행. 이건 또 상식이긴 해. 헌정사가 뭐 어려운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3번 딱 봐도 틀린 느낌이 확 와야 돼. 국군은 정치의 중립성 지켜야 돼. 이거는 군의 정치 개입을 폐단하는 방식. 왜 이걸 나왔겠어요? 군사정권 때문에 나왔겠죠. 보면은 이제 박정희도 군사정권, 그리고 전두환도 군사정권이니까 걔네들 딱 끝내면서 다시는 얘네들 정치 못하게, 군대 애들 정치 못하게 헌법으로 만들었겠죠. 이게 바로 현행헌법입니다. 60. 80년이 아니라 87년 9차 개정헌법이죠. 자, 요거는 풀 수 있습니다. 6번 정당이죠. 정당. 1번 정당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개체. 이 말 나오면 돼요. 국가 작용. 국민과 국가의 매개체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헌법 제8조 1항은 정당을 설립한 권리를 기본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복수 정당 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요. 헌법 조문 자체고요. 자, 3번 헌법 제8조 1항이 명시하는 정당의 자유는 설립의 자유, 조직의 자유, 활동의 자유 다 포함되는 거죠. 네. 4번 헌법재판소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는 엄격한 비례 심사에 하여야 한다. 정당은 보호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함부로 제한하면 안 돼. 요거 제한하는 거, 요거를 심사할 때는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엄격하게 봐서 웬만하면 위헌을 찾아낸다. 이런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비례 심사 맞는 지문이고요. 5번은 정당 설립에 대한 국가 간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런데 입법자가 정당 설립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정당 설립을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서 시도당 5개 이상의 시도당 그리고 1000명 이상의 당원 같은 것을 요구했었죠. 이런 게 형식적 요구인데 이런 것들은 현행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어드린 것들은 한번 다 읽어보세요. 판례 공부를 이 해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판례집 할 필요 없이 기본서랑 요 기출문제 계속 쌓아놓고 여기 나온 판례들 계속 반복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부하게끔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7번 기본권 주체. 오케이. 기본권 주체 나왔으면 오케이. 태아 생명권 주체. 오케이. 기본권 원래 주체는 국민인데 외국인도 될까? 외국인 그래 인간의 권리는 되고 국민의 권리는 안 돼. 법인은 될까? 법인은 웬만하면 되지. 그런데 공법인은 국가기관이니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본 지방자치단체 이거 공법인이잖아. 그래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맞는 지문. 2번 초기 배아는 요거 중요하네요. 아직 착상되지도 않은 거야. 원시성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땡입니다. 초기 배안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착상되고 원시성이 나타난 다음에 그래야지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아직 착상도 안 했는데 초기 배안은 어떻게 아니죠. 그래서 얘네는 생명이 아닙니다. 2번 틀렸어요. 우리 헌법 이게 판례고요. 판례 내용이고 이 판례 해설을 보시면 초기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소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지문이 있어서 제가 좀 실어드렸는데요. 판상 다를 보시면 배아 생성자가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기본권과 제한의 필요성 해가지고 배아에 대한 결정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인격권의 유형으로 헌법상 권리라고 할 것이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자녀 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폐기하도록 한 거. 요게 배아 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가?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결론만 알아두시고 중요한 지문은 요거. 제가 요 지문 현재 나와 있는 2번 지문이 중요합니다. 자, 3번. 정당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등록 정당에 준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도 기본권을 준정 인정될 수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다. 정당이 바로 그렇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거죠. 법인 아닌 사단. 자, 4번. 고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 관계를 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 나오면 우리 따져봐야 될 게 바로 그 인간의 권리, 국민의 권리 이거죠. 그런데 보면 허가도 받았어. 적법하게 허가도 받고 우리나라에서 다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럼 거의 국민과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 선택의 자유도 이 경우에는 직장 선택의 자유도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을 바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인격권의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내용이고요. 네. 근데 이제 5번 판례를 해설을 보시면 이게 바로 사과방송 판례거든요. 이게 그거죠. 시청자에 대해 사과를 하게끔 했어요. 통신위원회가 MBC한테 야 너 사과해 시청자한테 이거를 명령을 내렸어요. 꼭 해야 되게끔. 요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고도 할 수 있는데 명령했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고. 8번 신체의 자유 보시면 자 1번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에요. 이건 형벌 아닙니다.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 질서 벌임에 불과하죠. 형법과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제형 법정주의 규율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벌도 때리고 과태료도 따로 때려도 위헌이 아닌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이중처벌 금지 때문에 형벌을 2번 못해요. 거듭해서. 근데 형벌이 아닌 건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형벌도 내리고 과태료 때려도 된다 이겁니다. 자, 2번 적법 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징금 부과 절차도 당연히 적용돼. 모든 거에 적용되니까 당연히 적용되지. 적법 절차는. 자, 알아두시고요. 3번.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만 제기된 변호사한테 공소는 마음껏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공소는 뭐 재판까지 가지 않은 거지. 재판 가기 위한 거잖아요. 재판 가서 무죄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아직도 확정되지도 않은 변호사한테 바로 업무 정지를 명해? 이거는 너무 심하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죠.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틀린 지문. 4번 판결 선고 전에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영 산입하도록 하는 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무죄 추정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죠. 당연히 산입을 해야 됩니다. 필요적으로 산입을 해야 돼요. 자, 5번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전격 기소를 한 거. 요거는 경우는 법원은 적부심사를 통하여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옳은 지문이죠. 자, 5번 해설을 볼까요? 그래서 이게 전격 기소 사건인데요. 판시사항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인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이후 검사가 같은 날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대하여 공소 제기하여서 구속 적부 심사가 기각된 사건. 이게 전격 기소라고 하는데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이게 바로 전격 기소의 그 정의인데 요거는 헌법 불합치 위헌이다라는 거죠.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거 없고요. 형사소송법에서 다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자, 9번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대한 거. 사생활의 비밀 자유 헌법 제17조고요. 이거는 5공화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도입됐습니다. 최초 규정. 자, 1번 보시면 인터넷 언론사에 공개된 게시판. 인터넷 언론사에 공개된 게시판에서 스스로 의사에 의해서 지지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생활의 영역일까라는 거죠. 어떨 것 같습니까? 요거 사생활에 의해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요 비슷한 예로 선거 운동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했어. 이게 사생활입니까? 아니라고 했죠. 이런 판례가 있죠. 마찬가지. 인터넷 언론사에 공개된 게시판에 내가 계속 글을 써. 내가 글을 써놓고 이걸 사생활이라고 해? 아니죠. 공개된 거에 글을 쓴 거는 사생활 영역이 아닙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요것도 판시상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요것도 하세요. 이거 판시상 그겁니다. 인터넷 언론사에 선거 운동 기간 중에만
어떤 특정 후보자의 지지 반대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꼭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공정선거 막 선거로 막 통해서 막 여러 사건이 많잖아요. 뭐 댓글 조작도 있고 뭐 게시판 막뭐 연락으로 호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 실명을 쓰게끔 하는 거. 요거는 합헌입니다. 자, 2번. 불법 감청에 의해서 취득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나왔고요. 상식적으로 마찬가지겠죠. 상식적으로 뭐 당연한 거죠. 불법 감청에 실제로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위수중이라고 해서 당연히 다 아시죠. 위수중이라고 해서 위법한 수사를 통해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취지도 마찬가지. 이거 다 같은 취지고요. 3번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에는 법률 보호 대상 개인 정보의 개념을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법을 보실까요? 개인 정보란 3번 해설을 보시면 개인 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지 않나요? 아무튼 개인정보보호법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는 뭐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아무튼 요거는 자주 나와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대상이 그 수범 대상이 바로 공공기관 등 같은 애들이죠. 얘네들이 개인 정보를 함부로 막 개인정보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애들인데 요걸 함부로 못 쓰게 만든 법입니다. 이 사건도 많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도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떠올랐네요. 자, 아무튼 4번을 보시면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할 목적으로 일상생활을 막 촬영하고 다녔어? 야, 이거 봐. 요거 불법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헌재 판례는 아니고 대법원 판례인데요. 요거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인정됐고 돈을 줬어요. 5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자, 요거 제가 맨날 사례 쓸 때 쓰던 건데,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인 생활까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이것도 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돼. 이미 공개됐더라도 이 정보를 뭐 처분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권한, 보관하거나 이 권한은 다 나한테 있는 거지. 결정권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헌법 10조에 대한 얘기네요. 헌법 10조는 뭐 행복추구권인가? 행복추구권도 있고 일반적 행동 뭐 자유 뭐 인격권 다 10조에 해당하는 거죠. 자, 보시면 1번 보시면 세월호 피해자 지원에 대한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위헌이에요. 바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요거 해설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해설을 보시면 판시사항에 두 개가 있어요. 자, 지원법 2번 보시면 판시사항 2번 보시면 돈을 받으면 그래서 돈을 지급받고자 할 때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한 거 이거 합헌이고요. 3번 보시면 신청이 동의할 때는 배상금에 대해 동의할 때는 재판상 화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거. 이건 다른 법령에도 다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합헌. 그런데 4번 요게 위헌이야. 요게 이의 제기 금지 조항. 이의 제기 못하게 하는 거. 아니 이의 제기 돈을 받으면 받기 전에 이의 안 제기 안 할게요 해서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의 제기는 나중에 추후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위헌입니다. 자, 요거 구분해서 알아주시고. 자, 이제 2번 보시면은 이것도 했네요. 이것도 기출된 판례에 또 나왔네요. 인수자 없는 시체를 생전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3번. 자,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거. 요거 성폭법상 카메라 이용도 촬영죄네요. 성폭법 14조에 있는 거고요. 몰래카메라 폐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누가 요거 걸었나 보네. 몰래카메라 찍었다 걸려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다가 요거 너무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남이 몸 막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했나 보네요. 아이고 괘씸하네요. 아무튼 이건 합헌이고요. 현재도 있습니다. 4번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부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공공성이 있어. 아하, 기자들에게 그 경찰서 내 수갑차고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거 인격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어이구, 다 기출된 것 또 기출이 되네요. 이렇게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부러 필요적으로 이거는 뭐 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이미 출제위원 교수님들은 기존에 기출된 판례들 중에서 20% 이상은 무조건 출제하게 돼 있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고르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자 이제 4번 했고요. 5번 서울 광장 이거 통행 제지 행위. 이것도 결론이 달랐죠. 첫 번째 곡물 이용권 해당 안 돼. 제한하지 않는다.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하지 않는다. 딱 하나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하고 침해까지 한다. 위헌입니다. 자, 5번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5번 제가 해설에 아까 제가 다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저번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해설에 많이 실어 드렸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11번 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 실외 운동은 자 완전 중요한 겁니다. 실외 운동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수용자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나가서 운동하는 거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거야. 이거는 무조건 허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 이것도 침해입니다. 이것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 무조건 침해고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 웬만한 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이런 거면 웬만하면 다 합헌이거든요. 딱 요거 하나 실외 운동만 바로 위헌입니다. 쓸까요? 수용자에 대해서 실외 운동을 첫 번째 판례는 전면적 금지. 당연히 위헌이겠지. 위헌. 그리고 원칙을 바꿨어.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 원칙적 금지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숨통은 튀어났죠. 그렇지만 이것도 위헌이야. 왜냐하면 실외 운동 너무 중요해서. 그런데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요. 제가 정리를 너무 잘해놨네요. 제가 해설을 보시면 제가 판시사항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종교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거 요거는 종교의 자유 침해도 아니네요. 자,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거 이거는 합헌. 이건 다 합헌이고요. 그리고 금지 기간 중에 신문 이런 거 자비 사용 금지, 신문 같은 거 자비 사용 금지하는 것도 합헌이고요. 딱 요거 실외 운동. 네, 요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뭐 참고로 이것도 추가할까요? 그러니까 서신 쓰는 거요. 글 쓰는 거. 이거는 전면 금지한 건 당연히 위헌이겠지만 원칙적 금지를 바꿨어요. 그건 합헌이었습니다. 그건. 어쨌든 중요한 건 실외 운동,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너무 중요해서 전면 금지든 원칙적 금지든 둘 다 위헌받았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 거는 쉽게 풀릴 겁니다. 자, 그게 팁이에요. 팁. 자, 그래서 제가 한 대로 하시면 1, 2, 3번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3번 3번만 보실까요? 3번 보시면은 금지 처분 받은 사람은 금지 기간 동안은 이것도 안 돼. 제한되고 TV 신청까지 안 돼. TV 되게 중요하긴 한데 알코올 침해인가? 아닙니다.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4번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했네요. 요거는 재판진구권을 침해합니다.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제한을 거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용자 접견을 가면 그냥 직접 대면하고 딱 우리 둘만 얘기를 할 수 있게 비밀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이게 접촉을 차단하게 한 다음에 만나게 하라고 말이 됩니까? 이거는 위헌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이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거. 네, 선거권은 이런 사람들이 제한이 되네요.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선거권 침해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수용자한테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거권 안 주는 거 이거 합헌이라고 나오긴 했어요. 자, 아무튼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사부재리 요거는 그겁니다.
거듭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사부재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보통 우리는 국회에서 어떤 일사부재리 원칙을 그때 많이 쓰긴 하는데 아무튼요. 1번 헌법 13조 1항에서 말하는 처벌이란 국가가 해야 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거는 자, 엄격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잖아요. 헌법 제13조 1항은 이중처벌 금지야. 형벌을 두 번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태료는 할 수 있을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니까 형벌하고 과태료 할 수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뭐야? 형벌만 되는 거야. 엄격하게.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일체의 제재, 불이익, 과태료도 포함되는 거잖아. 과태료 할 수 있다며.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오직 형벌만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형벌. 자, 그래서 그 해설을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이거. 네. 자, 2번. 이중처벌 금지는 징계 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에 또는 형법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이거 뭐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요. 네. 이중처벌 금지 원칙 크게 의미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3번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자,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어. 이 하나의 행위, 이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벌로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 행위가 서로 다를 경우 내가 A란 행위도 하고 B란 행위도 있어요. 그래서 A에 대해서 처벌받고 B에 대해서 처벌받았어. 이게 이중처벌 금지 위반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3번은 그런 의미고요. 4번 역시 동일한 행위인지 여부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대부분 우리 모든 판례가 인정하는 그 원칙인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요구합니다. 여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판례고요. 저 5번을 보시면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시정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과태료하는 거, 이행강제금. 자, 한마디로 이거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형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두 번 해도 되는 거지. 형사처벌하고 과태료 때려도 됩니다.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였고요. 마지막에 이제 13번 보시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아주 짧게 나왔네요. 문제가. 자, 1번. 자, 집회의 개념. 공동의 목적으로 모이는 거가 집회인데 이게 내적인 유대관계로도 족하다. 이렇게 넓게 보는 게 바로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지문은 제가 실어 드렸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시위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에 의해 1항에 의해 보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3번 집회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비폭력적인 집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3번, 4, 5번과 관련해서는 한 판례에서 나오는 판례들이거든요. 그 문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부터 보실까요? 4번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방해할 의도로 집회에 참가할 자유도 포함된다. 5번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결정한 장소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자, 뭐가 정답인지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3 관련해 그러니까 요 판례를 제가 3, 4, 5번 여기 해설 보시면 요게 바로 요 판례예요. 국내 주재 외교기관 청사 그 근처에서 100m 이내에서는 5개 금지를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했어. 이거는 위헌입니다. 이 시리즈는 다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100m 이내에 전면 금지도 위헌. 다 위헌입니다.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아서 위헌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판례 그 3번 관련돼서는 자, 이거 집회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건 당연히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만 보호되는 거죠. 아니, 폭력적인 집회라고 했는데 그걸 보호하겠다고 집회의 자유가 쓰이진 않겠죠. 당연한 거고요. 4번과 관련해서는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 장소를 여행을 방해하는 거나 애초에 집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 초기에 막아버리는 거 요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요런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아까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집회를 방해할 의도로 집회에 참가할 자유도 집회의 자유에는 포함되니까 네.
방해할 의도로 그게 틀렸네요. 방해할 의도로 집회에 참가할 자유도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애초에 영에 방해하는 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방해하려고 참가하는 거는 이거 집회 자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내가 아니 여기에 불만이 있어서 요 집단에 가서 해야 되지 이걸 못하게 해서 딴 데서 가서 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과연 장소적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회는 장소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게 돼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가 있네요. 자,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사례 중에서 합헌을 판단하는 거. 다 유언인데 하나 합헌이라는 거네요. 아, 이런 거 좋지. 결론만 하면 되니까. 보실까요? 샘플 화장품을 판매 금지. 잉? 샘플 화장품 우리 많이 봤잖아요. 판매 금지했어요. 지금 판매 금지. 이걸 위반하면 형사 처분하는 거 요거 화장품법 위반인가? 저는 이거는 합헌은 같습니다. 합헌. 그래서 정답은 1번 같고요. 네, 확인을 해보면 네, 정답 1번이네요. 그래서 아니 샘플 금지? 샘플을 너무 남용해서 결국 다 죽는 거야 업계들이. 얘네도 이만큼 주자. 저긴 이만큼 줬는데 안 줘요? 또 샘플 주다 보면 서로 출혈이 너무 심하고 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샘플 화장품을 판매 금지하고 그거에 대한 화장품법에 그렇게 돼 있네요.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 그러니까 이게 샘플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샘플을 받으면 그거를 따로 파는 경우가 있었나 봐. 샘플을 받을 수 있잖아.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샘플 화장품을 받았는데 그거 공짜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모아서 팔았네요. 요거를 금지하는 거. 이건 당연히 금지되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금지되겠지. 그래서 합헌이겠네요. 자, 2번 지적 측량 업무를 비영리 법인에게만 대행할 수 있도록. 뭐야? 영리 법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적 측량 업무는 뭐 꼭 비영리 법인만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이거는 위헌이겠습니다. 3번 유치원 주변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 설치 금지. 자, 요거는 위헌인데 잘 보셔야 돼요. 요건 중요 판례입니다. 3번 해설을 보셔야 돼요. 보시면 제가 나눠놨죠. 자, 보시면 첫 번째 대학 등등등 대학 이렇게 정리하세요. 대학 위헌. 자, 학교 위생구역,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라고 하는데 자, 요 안에서 당구장을 금지시켰어요. 당구장 금지. 이게 법입니다. 당구장 금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 대학에서는 이게 대학이면 학교에서 금지야. 학교 위생 정화 구역 내에 이거 금지야. 대학에서 금지할 필요가 있나요? 다 성인인데 이거 금지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건 위헌이겠지. 2번 초중고에서 그 근처에서 당구장 금지? 이건 입법부 쪽에 좀 합당하긴 해요. 이거는 합헌입니다. 3번 유치원생들이 당구장 다닙니까? 아무런 관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관련 없는 걸 했으니까 이건 위헌이 되겠고요. 여기 결론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 보시면 1번 대학 이거는 위헌이고요. 유치원은 위헌. 초중고 합헌입니다. 이상하게 다르죠. 생각해보면 학교 이름도 헷갈려.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죠.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여기에 취지는 사실 이번 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에 당구장 설치 금지시킨 거는 합헌입니다. 하지만 대학은 뭐 성인한테 제한해? 말이 안 되지. 유치원생이 당구 쳐요? 맞세이 칩니까? 유치원생이 이렇게 해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근처에도 금지시키는 거는 위헌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4번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실형받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의 결격 사유 및 취소 사유로 정한 거. 이거는 직업의 자유 위반이겠네요. 일률적으로 정한 거 위반이라고 했죠. 20년이나 장기간 기간 동안에 종사 자격을 박탈했으니까 요건 안 돼. 일률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획일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야. 모든 게. 그리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동 성범죄를 했어도 10년 동안 취업 제한 금지거든요. 10년 동안. 그런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금지를 해버려서 그것도 위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경중을 좀 따지는 그런 예외 조항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질문을 보시면 성인 대상 성범죄로 선고를 받아서 집행되지 않은 것. 이거 되게 말씀드린 거네요. 10년 동안 취업 제한 금지. 이것도 위헌입니다.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리 성범죄라고 해도 굉장히 그 죄질이 낮은 것들도 있고요. 센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18년 기출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